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옛사람들은 이 말의 시작이 말리제 고개의 천리 주막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합니다. 그곳에는 말로써 세상을 빚는 주모 소문이 살았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나비처럼 날아올라 온장 안의 귀에 내려앉아 신비로운 꽃을 피웠습니다. 그녀는 늘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말에는 신통한 발이 달렸나 보오. 하룻밤만 자고 나면 저 멀리 가 있으니. 그러나 주막의 가장 깊은 곳, 빛이 스며든 뒤채에는 소문의 남편이자 침묵의 화공인 여백이 살았습니다. 그의 세상은 소리가 아닌 형태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색과 선을 담기 위한 고요한 그릇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오직 붓끝으로만 세상과 대화했습니다. 어느 날 이웃 마을의 이방이 찾아와 여백에게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지켜줄 호랑이 그림을 청했습니다. 단순한 그림이 아닌 마을의 수호신이 될 신성한 그림이었습니다. 여백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빛은 이미 비단 위에서 포효할 호랑이를 보고 있는 듯했습니다. 며칠 동안 여백은 그림에 몰두했습니다. 그의 붓이 지나간 자리마다 호랑이의 근육이 살아 움직이고 금방이라도 바람을 가를 듯한 꼬리가 생겨났습니다. 그림에서는 잠자는 영혼의 미세한 숨결이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단 하나 호랑이의 눈동자만이 비어 있었습니다. 이 신비로운 그림에 대한 자부심을 참지 못한 소문은 주마 손님들에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서방님 좀 보소. 저 그림 속 호랑이의 영혼이 너무 강해. 눈을 그리는 순간 그림을 찍고 뛰쳐나올까 두려워 붓을 놓았다지 않소. 그녀의 말은 감탄과 경외를 자아냈습니다. 그 말은 그날 밤 주막을 떠나 발 없는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마을에서 마을로 건너가며 이야기는 살이 붙고 신화가 되었습니다. 말리제의 화공이 살아있는 호랑이의 영혼을 그린에 가두었다더라. 눈을 그리면 봉인이 풀려 큰 재앙이 닥칠 것이 하더군. 사람들은 여백의 그림을 경외하며 동시에 두려워했습니다. 흉한 소문에 초조해진 이방이 주막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는 소문을 보자마자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주모, 도대체 어찌된 일이오? 온 마을이 화공의 그림을 두려워하고 있어. 그 흉흉한 소문이 사실이오? 그때 뒤채에서 여백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방님, 소문에는 발이 없어 천리를 간 법이지요. 허나 제가 눈을 그리지 않은 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닙니다. 저 호랑이의 깊은 영혼을 담아낼 가장 순수한 기운을 지닌 먹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예술은 침묵 속에서 정성으로 완성되는 것이지 두려움으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의 말을 들은 소문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그녀가 재미로 날려보낸 가벼운 말들이 남편의 깊고 묵직한 침묵의 시간을 얼마나 어지럽혔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고 그 순간 주막의 모든 소음이 멎는 듯했습니다. 며칠 후 여백은 마침내 호랑이의 눈에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림 속 호랑이는 살아 움직이지 않았지만 보는 이를 압도하는 고요하고도 강력한 기운을 뿜어냈습니다. 이로부터 사람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발 없는 말은 천리를 가지만 그 말의 무게는 진실과 정성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말의 가치를 알되 그 책임 또한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